민주당과 이제 국민의힘 반응은 역시 예상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갖고 3가지 안을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네. 먼저 내각 총사퇴. 이 결국 국무위원들 전체 사퇴해야 된다. 네. 또 대통령의 이 문제 있는 계엄을 막지 못했다. 내각 총사퇴.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해임. 국방부 장관이 문책을 해야 된다. 이 네. 얘기가 나왔고요. 이거보다 더 큰 하나의 수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탈당. 네. 이 3가지가 지금 최고회의에서 논의가 지금 됐다는 거예요. 네. 네. 하나 더 해야죠. 지금 민주당이 계속 탄핵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 탄핵에 대해서도 입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사실은 탈당하고 내각 총사퇴랑 탄핵은 전혀 다른 거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윤석열 얘기죠. 정부는 계속 유지하는 건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적법한 절차해서 어쨌든 네. 했고 해제를 했다면은 네. 사태 심각성을 알려주고 네. 이게 한 거지만 이것 때문에 뭐 과연 탄핵을 당해서 나가야 되느냐 이건 또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 네. 탄핵에 대한 워딩은 전혀 없고 아침에 했던 얘기는 네. 대통령 탈당, 내각 총사퇴,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문책 이렇게 3가지 정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직 탄핵 얘기는 안 하고 있는 거죠. 그 탄핵 얘기는 지금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들고 하고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즉각 사퇴하라. 안 하면 오르면 오늘 중으로 탄핵안을 발의를 하겠다. 탄핵안 발의를 해놓으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지금 표결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발의하면 내일 이제 저 표결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탄핵이 진짜로 가셔야 되네요. 저는 민주당이 네.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 3사람을 내란죄 고발을 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네. 내란죄는 아까 방금 저희 말씀드렸듯이 네. 힘들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도 거쳤고요. 네. 근데 조금 걸리는 것들이 그러니까 형식은 거쳤는데 네. 사안이 맞느냐 이 부분이 지금 걸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헌법 77조 네. 때문이죠. 헌법 77조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 헌법 77조 혹시 있을까요? 네. 헌법 77조에 그 읽어주시면 됩니다. 비상계엄을 발의할 수 있는 그게 나옵니다. 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네. 병력으로서 군사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엔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그 법에 따라서 하라고 돼 있고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인데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는 계엄법에 나와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군사사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 그래서 과연 헌법만 보면 이게 전시 사변이냐라고 해서 전시 사변이 뭐냐 봤더니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서 이 부분에 본 것 같아요.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곤란한 경우. 아마 대통령은 행정 및 사법 기능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행정과 사법이 굉장히 곤란한 경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은 이 행정이 곤란한 경우다. 지금 예산안 통과 안 된 게 네. 행정이 곤란한 경우인가요? 그다음에 사법 기능의 수행이 곤란하다. 이를테면은 이재명의 재판과 관련하여 재판부를 압박하고 네. 시위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검사들 탄핵하고 이런 행위들이 깡패 짓은 맞습니다만 이것이 전 국가적 사법 기능의 수행이 네. 현저히 저하돼서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그 하거든요. 부분에서 대통령의 예. 인식이 상당히 조금 네. 많이 다르다. 그렇죠. 심지어 국무회의에 들어갔던
국무회의에서 네. 이게 비상계엄을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던 국무위원들의 네. 봐도 인식 차이가 컸다. 자, 보십시오. 세 가지입니다.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즉 우리가 북한과 우리나라 지금 헌법의 주적은 북한이기 때문에 네. 북한과 교전 상태에 있다. 아니죠. 그다음에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되어 있다. 뭐냐면은 시위가대가 엄청 나오고 국가 기관 시설을 점거한 이제 무슨 뭐 스트라이크가 일어나고 이런 행위들이 있는가? 전력이 차단될 위험이 있을 정도로 시위를 하는가? 도로가 차단될 정도로 시위를 하는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행정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가? 이를테면 이재명 재판과 관련해서는 사법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습니다만 또 민주당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현저히 기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사법 기능이 정지됐다고 봐야 되는가?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 저는 사실 안타까운 게 네. 이렇게 갈 수도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보십시오. 집회 시위 인원도요. 네. 연일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있었어요. 여기 연일 토요일마다 계속 저기 민주당이 벌써 이재명 11월 15일 11월 20일 선거 두고 네. 처음에 2만 명 정도 17,500명 나왔는데 30만이라 우겼다가 네. 20만 명이라고 했다가 계속 하다가 나중에는 민주당도 너무 사람이 안 나오니까 숫자를 발표를 안 했잖아요. 파란은 입지 말라 그랬잖아요. 파란은 왜냐하면 입지 말라고 자기네끼리 그러고. 다 끼어 있는 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과정상의 문제, 절차상의 문제, 즉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 네.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개헌법 5조인가요? 개헌법 2조, 개헌법 2조와 2조? 3조도 다 지켰고 네네. 헌법 77조에도 네. 크게 넘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헌법 89조, 개헌법 2조, 개헌법 5조 이거 다 문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다 근데 왜 지금 내란으로 건너는 계엄사령관도 다 임명을 해내고 다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유에 있어서 모순이 내란죄. 생길 수 있다라고 지금 본 것 같아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두 개입니다. 이게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인가? 그 상황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가인데 지금 적법한 절차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지금 흠잡을 부분이 없어 보이거든요. 속보가 또 들어왔는데 네. 민주당이 이걸 내란으로 보는 부분은 네. 어저께 저희들이 카메라도 잠깐 봤던 네. 그 군인들인 것 같습니다. 네. 조성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네.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은 명백한 내란죄에 해당한다. 계엄법에 따르면 행정사법은 계엄사령관이 관장하지만 입법인 국회는 계엄으로부터 자유롭다. 네. 국회를 정지시키려는 시도 자체가 내란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심각하게 보고 있고 국회 차원에서 고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 그러니까 근데 계엄령 어저께 이게 이제 국회에 총 들고 들어간 거 그것 이게 때문인 것 문제다. 같은데요. 예. 네, 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이 법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국회를 총 들고 들어간 요 부분, 네. 요거는 굉장히 리스크한 일이죠. 그러니까 예. 그 계엄 해제 요건이 국회의 의결인데 네. 그거를 자칫 그 의결 시도를 막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엄령 포고문 1호의 1항이 바로 일체의 정당 활동 금지였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려고 했던 거고 그거를 위해서 군을 투입을 한 거 아니냐. 네. 이게 이제 야당의 주장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군이 제대로 된 군이었는지 지금 1공수란 말도 있고 707 특수여단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보셨지만은 국회 다 들어갔잖아요. 아니요. 일종의 어떻게 보십니까? 군이 그거는? 아무리 후진 대응을 했다고 하더라도 군이 들어간 군을 거죠. 투입해서는 안 될 곳에 군이 투입이 됐다면 그건 위법성이 있는 거죠. 네, 네. 그건 저도 동감합니다만 예.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제대로 막지도 않았잖아요. 네네. 어떻게 본다면은 그 병사들 다 젊은 병사들 아닐 거 아닙니까? 20대, 30대들. 근데 별로 이렇게 크게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을 막는 이렇게 소방 호스 소화기 뿌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 피하지 그에 네.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이렇게 밀치고 들어가고 이런 모습은 없었고 국회 경내로 일부 복도에 뛰어다니고 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만 그 로텐도홀이나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지는 않았고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소수가 나갔어요. 소수가. 네. 아니, 숫자가 근데 너무 이거는 적었어요. 이제 법적으로 다툴 때는 그게 소수냐 다수냐는 의미가 없는 거고 일단
그 그렇다면은 총을 든 군인이 현장에 들어간 것이 과연 입법부를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위법성이 판단은- 있다면 이거는 뭐 완전히 앞으로 법적 다툼이 계속 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그 있는 부분 거죠. 때문에 내란죄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네. 비상계엄의 선포에서 여러 가지 이제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을 야당은 보고 있는데 예. 그 부분이 그러면은 네. 비상계엄에서 허용하고 있는 한도는 법적 권한을 넘어선 거고 네. 넘어섰기 때문에 이건 쿠데타다. 네. 내란이다. 네. 지금 이러한 프레임으로 지금 내란죄 프레임이 작동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뭐 어제 저녁부터 실질적으로는 예. 사실은 어제 밤에 네. 이 계엄 선포되고 나서 야당은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야당은 어저께 제가 이런 말 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그 표결장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네. 표정들 많이 봤습니다. 네. 야당은 상당히 가벼운 표정이었습니다. 190명 모여가지고요. 네. 표결하기 직전 네. 좀 한 시간 정도 계속 사람들 모이 기다렸잖아요. 뭐라 그랬냐면 우원식 의장한테 빨리 하세요 그러고요. 그리고 상당히 어떤 자기들이 원했던 길을 빨리 간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어저께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표정을 숨기지를 못하더라고요. 네. 숨기지를 못하고 있었고 네. 오히려 국민의힘 의석 쪽, 국민의힘 네. 의원들 앉아 있는 쪽이 상당히 많이 비어 있었고 거기에 나와 있는 아까 저희 말씀드렸습니다. 18명의 네. 의원들, 네. 18명의 의원들의 표정이 네. 상당히 비장하고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네. 이 상황 중과부적 수적으로 모자라는 네. 상태를 어떻게 이걸 다 해가야 되냐.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어저께 제가 방송할 때 그 가부 표결 사진까지도 제가 기록으로 남겨놓긴 했는데 조경태 의원, 김성원, 신성범, 장동혁, 박정아, 서범수, 김형동, 김상욱, 우재준, 김용태, 박정훈, 정성국, 곽규택, 김재섭, 정연욱, 주진우, 한지아 의원 이렇게 17명, 이름이 제가 파악했고 총 18명이었답니다. 네. 그리고 원내는 아니지만 네. 한동훈 대표도 어제 국회 본회의 표결 현장에 나와서 요게 이제 MBC 라이브 캡처한 건데 저렇게 이제 지금 초록색이 켜져 있는 사람들이 190명의 의원들입니다. 찬성한. 저렇게 그 왜 지금 국민의힘이 그러면 18명밖에 안 들어갔냐? 예. 그러면 나머지는 이 계엄을 찬성한다는 뜻이냐? 그건 아니고요. 어저께 이제 그 국회에 진입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10시, 11시 고 무렵에 그 소식이 나오면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는 당사에 또 모여 있다가 네. 뭐 이렇게 우왕좌왕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보수 정당이 어떤 향후의 뭐 집권 가능성 네.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했다면 실질적으로는 어제 저 표결에 국민의힘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저는 맞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숫자적으로 더 이렇게 굉장히 18명 정도밖에 안 됐었던 이유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다른 의원들과 함께 이 당사에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실질적으로는 그런 얘기 요거는 사실은 추경호 원내대표랑 한동훈 대표가 소통을 잘해서 그러니까. 지금 표결에 다 참여시키자라고 해서 현장에 많이 모시고 갔으면 훨씬 더 저는 보기가 좋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면은 뭐 자유롭게 투표하라. 뭐 네. 가서 일단 국회 회의는 참결을 해라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 원내대표랑 당대표가 호흡이 잘 안 맞는 부분 이게 네. 어저께 갈등이 상당히 노출이 되면서 이게 소수로밖에 보일 수 없었는데 재밌는 건 말입니다. 네. 김경수가 네. 코멘트를 했습니다. 아, 지금 맞다. 예. 네.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이 또 네. 이제 이 상황이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이지만 네. 이 비상계엄이라는 특단의 조치, 네. 비정상적 그러니까 비상적인 조치를 통해서 정치 일정이 네. 순식간에 지금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사실 그러니까 지금 김경수 전 지사죠. 김경수 전 지사가 비상계엄 소식을 듣고 바로 귀국하겠다. 네. 나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급거 귀국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는 그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네. 4일 오후 6시 50분. 그러니까 오늘 4일 오후 6시 50분 출발해서 5일 오후에
5일 오후, 그러니까 내일이네요. 네. 내일 오후 4시 15분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대한항공편으로 저는 귀국하겠습니다. 독일에 체류 중인, 야, 근데 바로 하루 만에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항공편은, 대한항공에 바로 요즘 뭐 휴가철이 아니어서 그런가 보죠. 바로 비행기표를 예약을 했고요. 네. 나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최대한 빨리 귀국하겠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하겠다. 또다시 서울의 봄 비극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다. 뭔 소리야? 사태 다 끝났는데 아니, 그건 뭐 하려 모르- 들어와. 그거는 모르나 봐요. 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웬 떡이냐 해갖고 이제 야당에서는 아마 잠재적인 대권 주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몸풀기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저께 대통령의 이 계엄 이 선포에 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노출이 되고 있는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사실 여당 대표한테는 이 부분을 좀 상의를 하거나 좀 알렸어야 되는데 그럼 한동훈 대표에게 대통령이 상의를 하거나 언지를 주었는가 또 우리의 최우방인 미국에게 일종의 언질이나 사전에 어떤 연락이나 뭐 공지 네. 같은 것이 갔는가 두 개 다 없었다라고 보이는데요. 한동훈 대표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가 저 음성을 준비를 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네. 지금 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대표님 알고 계셨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엄중한 상황인데 그러면 여당 대표와도 아무 상의가 없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 상황에 대한 지금 입장은 어떠십니까?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헌법 질서를 무시하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 선포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바로잡고 반드시 막겠습니다. 예. 어떤 배경이라고 짐작하시나요? 이 조치 자체가 그 배경을 짐작할 정도의 얘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예.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를 하면 즉시 해제되게 됩니다. 그 예. 절차를 앞으로 지금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은 우원식 의장이 소집을 하고 그 경우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참여하셔서 계엄 해제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저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내부에서 회의를 하셨나요, 대표님? 내부에서 대부분의 의원들, 예. 모든 의원들이 모이지 못했으니까요. 예. 모인 의원들 모두 이 상황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헌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계엄의 이유로 대통령이 내세운 것이 탄핵 네. 시도가 연이어서 있고 이것은 국가 전복 세력의 어떤 폐악질이다. 이런 지금 선포령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탄핵 시도가 무리한 것은 분명합니다만 예. 그것이 이런 위헌위법한 계엄령 선포의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참 저게 이게- 어저께 이제 대통령이 저 계엄 선포를 한 다음에 김현정 뉴스쇼에서 미리 한동훈 통화를 대표에게 해놨군요. 미리 통화를 해서 네. 이제 한 것을 이제 오늘 아침에 또 방송을 네, 한 네.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아. 상황이 종료되기 전에 한동훈 대표의 워딩입니다. 아니 아쉽게 당대표가요. 네. 국민의힘 당대표가 네네. 저 정도로 얘기했으면 네. 물론 시간이 급박했고 뭐 국회 진입이 막혔고 네. 힘들었고 했지만 민주당은 다 들어갔잖아요. 네네. 국민의힘도 그럼 지금 18명이 아니라 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당연합니다.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저기서 한동훈 대표도 얘기를 하네요.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네. 이 사태를 막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적극적으로 좀 더 사람들 모아서 갔어야 되지 않는가요? 그렇죠. 근데 어저께 국민의힘은 첫 메시지부터 4선 이상 의원들을 소집한다라는 맞아요.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지금 저 상황에서 4선 이상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108명밖에 안 되는데 저 중에서 4선 추린다? 그러면은 뭐 한 4선 추리면 한 20명, 30명 되려나? TK 의원들이 많으니까. 근데 저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동원 체제에 있어서 상당히 처음에는 판단 미스가 많았다라고 지금 평가를 네. 하고 있고요.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어쨌든 저게 순전히 야당만이 아니라 여당도 같이 들어가서 저 표결을 했다는 점은 참 다행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